여러분,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혹시 무심히 지나치고 계신가요? 요즘 들어 자꾸 깜빡깜빡하거나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손발이 시리고 저린 느낌이 든다면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왜 그런지 금방 이해하실 겁니다. 저는 28년 동안 뇌혈관 질환을 연구해 온 박사 김성훈입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는데 대부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마 내가 쓰러질 줄은 몰랐다고요. 하지만 뇌경색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몸이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관 건강은 유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큰 오해입니다. 물론 가족력이 일부 영향을 주긴 하지만 실제로 뇌경색 환자의 70% 이상은 생활습관 때문에 발생합니다. 특히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하루 일과 속 작은 습관들이 혈관을 조금씩 막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생활습관이 문제였다면 생활습관을 바꾸면 혈관도 되돌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하며 확인한 사실은 70대에도 혈관 나이를 50대로 되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단, 지금부터라도 바꿔야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3가지 과일은 단순히 건강에 좋다는 수준이 아닙니다. 혈관에 쌓인 찌꺼기를 녹이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식품들입니다. 이 과일들이 왜 중요한지, 어떻게 먹어야 효과적인지 오늘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뇌혈관 사고가 발생하면 이미 늦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손상되면 회복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의 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이를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실천하시면 그 노화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28년간 연구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순간은 조금만 일찍 조치했더라면 막을 수 있었던 분들을 볼 때였습니다. 그분들 대부분 증상을 느꼈지만 그냥 넘기셨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면서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몸이 보내는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목이 자꾸 뻣뻣하다, 손발이 차고 저리다,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증상들이 바로 혈관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몸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어떤 신호를 주고 있는지, 무엇을 바로 실천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이것은 건강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혹시 요즘 비슷한 증상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이 뻐근하거나 계단 오를 때 유난히 숨이 차거나 자꾸 깜빡깜빡하는 일이 잦으신가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에게는 그 경험이 중요한 경고가 될 수 있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제 환자 중 67세 이정자님이 계십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눈빛의 생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앉으시면서 하신 첫마디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요즘 따라 자꾸 말문이 막히고 손주 이름도 한참 생각해야 떠오른다며 걱정이 크셨어요. 이정자님은 평소 건강에 관심이 많으셨대요. 운동도 하시고 식단도 신경 쓰시는 편이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왜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지는지, 왜 매일 아침 일어나면 목이 뻐근한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하셨습니다. 혹시 치매 초기 증상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크셨고요. 검사 결과를 보고 저도 놀랐습니다.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무려 15년이나 더 늙어 있었거든요. 67세인데 혈관은 82세였던 거예요. 뇌료 검사에서도 정상 수치의 70%밖에 안 나왔고 경동맥에 플라크가 상당히 쌓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정자님께 제가 물어봤어요. 평소에 과일은 드시냐고요? 그랬더니 과일은 당분이 많아서 일부러 안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건강 프로그램에서 당절이 중요하다고 해서 과일까지 끊으셨던 거예요.
사실 이런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좋은 의도로 건강 관리를 하시다가 오히려 필수 영양소를 놓치시는 경우가요. 그래서 저는 이정자님께 딱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제안드렸습니다. 첫째, 아침마다 블루베리 한 줌 드시기. 둘째, 저녁 식사에 토마토 요리 한 접시 추가하기. 셋째, 오디를 냉동 보관해두고 간식처럼 드시기. 이 3가지였어요. 이정자님은 반신반의하시면서도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요거트에 냉동 블루베리를 한 줌씩 넣어 드셨고, 저녁엔 토마토 달걀볶음이나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드셨대요. 오디는 냉동실에 넣어두고 입이 심심할 때마다 2-3씩 드셨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이정자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져 있더라고요. 요즘 손주 이름도 바로바로 나오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다고 하셨어요. 무엇보다 그 버거했던 목이 많이 좋아졌다고 하시면서 신기하셨습니다. 3달 후 다시 검사를 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뇌류 수치가 85%까지 올라갔고 혈관 탄력성도 개선됐어요. 경동맥의 플라크 크기도 줄어들었습니다. 같은 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생기가 돌았고 말씀하실 때도 훨씬 또렷하셨어요. 이정자님이 제게 그러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만약 모르고 계속 지냈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지금은 주변 분들한테도 이 방법을 열심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입니다. 혈관 건강은 어렵고 복잡한 게 아니에요.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쌓여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정자님처럼 3가지만 바꿔도 3달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되고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뇌경색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려고 합니다. 이정자님이 겪으셨던 그 증상들 여러분도 혹시 겪고 계신 건 아닌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여러분 몸이 지금 보내고 있는 신호들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니냐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뇌혈관이 위험 신호를 계속 보내고 있는 겁니다. 먼저 목과 어깨가 만성적으로 뻣뻣한 증상부터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목이 뻐근하고 하루 종일 어깨가 무겁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으시죠? 대부분 근육 문제려니 하고 파스 붙이거나 찜질만 하시는데 이게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만성 근긴장 환자들을 추적 조사했더니 놀랍게도 43%에서 경동맥 협착이 발견됐습니다. 목 근육이 계속 긴장하면 그 주변 혈관도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드는 거예요. 반대로 뇌혈류가 부족하면 목 주변 근육의 산소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더 뻣뻣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제가 만난 69세 이은자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은자님은 몇 년째 모입근에서 정형외과만 다니셨대요. 뼈에 문제가 있는 줄 알고 주사도 맞고 물리치료도 받으셨는데 나아지질 않았죠. 그러다 제게 오셨을 때 혈관 검사를 해보니 경동맥이 상당히 좁아져 있었습니다. 목이 뻐근했던 게 표 문제가 아니라 혈관 문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유는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하시고 온찜질로 혈액순환을 돕고 특히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물을 마시면 혈액이 묽어지면서 뇌혈류가 개선되거든요.
2달 정도 지나니 목근함이 확실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런 증상을 오래 방치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계속 부족하면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되기 시작하거든요.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꼭 체크하셔야 해요. 혹시 평소 목 어깨가 뻣뻣한 날이 많지 않으셨나요? 다음은 기억력 저하와 멍해지는 증상입니다. 요즘 따라 사람 이름이 잘 안 떠오르거나 방금 뭐 하려고 했는데 깜빡하는 일이 자주 숨기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건망증이라니 하고 넘기시는데 사실 이게 뇌연료 감소의 가장 대표적인 초기 증상입니다. 우리 뇌는 몸무게의 2%밖에 안 되지만 전체 혈액량의 20%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혈액 공급에 민감하다는 뜻이에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은 혈류량이 조금만 떨어져도 바로 영향을 받습니다. 핀란드 코인엔 연구소에서 10년간 추적 조사를 했더니 뇌연료가 정상보다 낮은 사람들은 단기 기억력 저하간의 배나 더 많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가 5년 이상 지속되면 경도인지 장애로 진행될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해요. 72세 박동현님 경우를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박동현님은 요즘 자꾸 말문이 막힌다며 오셨어요. 대화하다가 단어가 안 떠올라서 답답하고 손주들 이름도 헷갈린다고 하셨죠? 뇌CT를 찍어봤더니 뇌연료 저하가 확인됐습니다. 박동현님께는 매일 아침 10분씩 햇볕 받으면서 산책하시라고 했고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과일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어요. 특히 블루베리와 오디를 강조했죠. 2달쯤 지나니 확실히 말도 또렷해지고 기억력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증상은 초기엔 피로나 노화로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름이 안 떠오르거나 말을 자주 잊어버리시진 않나요? 그냥 넘기지 마시고 꼭 체크를 해보세요. 세 번째로 손발 저림과 냉증 말씀드릴게요. 손끝 발끝이 자주 저리고 한겨울도 아닌데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가우신 분들 계시죠? 이것도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려니 하고 넘기시는데 말초 혈관 순환이 안 되면 뇌혈관도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 노아학회에서 연구한 결과를 보면 손발 저림을 호소하는 환자 중 38%에서 뇌류 이상이 함께 발견됐다고 합니다. 말초 혈관과 뇌혈관은 연결돼 있어서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쪽도 영향을 받는 거예요. 75세 김복수님은 몇 년째 손발이 자주 저리고 특히 밤에 발이 차가워서 잠을 설치를 두껍게 신어도 소용없고 전기장판을 틀어도 금방 식는다고 하셨죠. 검사해보니 말초 혈관 순환도 안 좋았지만 뇌혈관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뇌경색 전조 증상이었어요. 김복수님께는 매일 저녁 따뜻한 물에 반신욕하시고 잘돼 보호양말 신으시고 혈관을 재생시키는 식단을 병행하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과 항산화 과일을 강조했어요. 한 달쯤 지난 손발 저림이 확실히 줄었고 밤에도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겨울철 냉증을 그냥 체질 문제려야 하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혈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거든요. 요즘 발끝이 차가워서 잠 깨는 경우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꼭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네 번째는 계단 오르기가 힘든 증상입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계단 몇 층만 올라가도 헉헉대시는 분들 많으시죠? 다리 힘이 약해진 건가? 심장이 안 좋은 건가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뇌혈류 저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대 연구팀이 60대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했더니 가벼운 활동에도 호흡 곤란을 느끼는 시니어의 60% 이상에서 뇌혈관 이상이 함께 나타났다고 합니다. 뇌의 혈액 공급이 부족하면 호흡 조절 기능도 떨어지고 전신산소 공급도 원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70세 안영길님은 요즘 계단 오르기가 너무 힘들다며 오셨어요. 2층만 올라가도 숨이 터고르고 한참 쉬어야 숨이 돌아온다고 하셨죠. 처음엔 심장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심장 검사를 먼저 하셨는데 별 이상이 없었대요. 그런데 뇌혈관 검사를 해보니 뇌연류가 상당히 떨어져 있었습니다.
안영길님께는 무리하게 운동하지 마시고 숨이 찰 때까지 밀어붙이지 말고 대신 짧은 거리를 자주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품들을 챙겨 드시라고 권했어요. 천천히 시작했더니 2달쯤 지나서는 계단도 훨씬 수월하게 오르신다고 하셨습니다. 가벼운 숨참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뇌혈관이 보내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계단 2층에서 3층 올라갈 때 유난히 숨이 차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혈관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두통과 어지럼증이 반복되는 증상입니다. 가끔씩이 아니라 자주 반복적으로 머리가 아프거나 어지러우신 분들 계시죠? 진통제 먹으면 잠깐 나아지는데 또 반복되고 그래서 진통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국 국립보건 연구팀이 만성두통 환자들을 MRI로 검사했더니 10명 중 3명이 미세 뇌경색을 이미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인은 전혀 모르고 지나갔지만 뇌혈관이 막혔다 뚫리기를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미세 뇌경색이 쌓이면 결국 큰 뇌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66세 오재숙님은 몇 년째 잦은 두통에 시달리셨어요. 두통약을 달고 사셨는데 약을 먹어도 며칠 지나면 또 머리가 아프다고 하셨죠. 어느 날은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는데도 그냥 참고 지내셨대요. 결국 어느 날 갑자기 말이 어울려지고 한쪽 팔에 힘이 빠져서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다행히 골든 타임 안에 치료받아서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만약 조금만 늦었다면 정말 위험했을 거예요. 오재숙 님도 그 후에 말씀하셨어요. 두통을 그냥 넘기지 말고 진작 정확한 검사를 받을 걸 그랬다고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반복되면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시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고 정기적인 혈관 검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진통제만 드시는 습관은 절대 피하세요. 증상을 가릴 뿐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게 아니거든요. 요즘 따라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자주 반복되지는 않으셨나요? 그렇다면 꼭 병원에 가 보시길 바랍니다. 6번째는 피로감이 계속되는 증상입니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하루 종일 나라고 기운이 없으신 분들 많으시죠? 이것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시는데 만성 피로도 뇌연료 부족과 관련이 깊습니다. 뇌의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전신 에너지 대사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쉬어도 피곤하고 의욕도 안 생기고 집중력도 떨어지게 돼요. 많은 분들이 영양제를 드시거나 보약을 지어 드시는데 근본 원인인 혈관을 개선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제가 만난 74세 정명숙 님도 몇 년째 만성 피로에 시달리셨어요. 밤에 잘 자도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낮에도 계속 졸리고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하셨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봤는데 특별한 질환은 없었대요. 그런데 뇌혈류 검사를 해보니 정상 수치의 65%밖에 안 나왔습니다. 정명숙님께는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식단과 생활 습관을 권했어요. 특히 항산화 과일을 매일 드시고 가벼운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시라고 했죠. 한 달쯤 지난 확실히 활력이 생기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다고 하셨습니다. 만성 피로를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이게 혈관 건강의 적신호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쉬어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으시다면 혈관 상태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6가지 신호를 말씀드렸는데요. 이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2-3가지 이상 해당되신다면 꼭 병원에 가서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세요.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는 내 혈관을 되살리는 음식과 생활법을 더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뇌혈관을 젊게 만드는 실천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법들은 제가 28년간 연구하고 수많은 분들께 적용해서 효과를 확인한 것들이에요.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것들이죠.
먼저 가장 강력한 식품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로 냉동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가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는데 냉동했을 때 효과가 훨씬 좋다는 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냉동하면 세포벽이 깨지면서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이 2배 가까이 높아집니다. 하루에 딱 한 줌이면 충분해요. 대략 30개에서 40개 정도 되는데 이걸 아침에 드시면 하루 종일 혈관을 보호해줍니다. 그냥 먹어도 되지만 요거트 위에 뿌려 드시면 더 좋아요. 유산균이 항산화 성분 흡수를 도와주거든요. 공복에 드시는 것보단 식후 간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속이 약하신 분들은 공복에 드시면 불편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후 30분쯤 지나서 드시면 딱 좋아요. 아침 간식으로 블루베리 오늘부터 가능하실까요? 냉동 블루베리는 마트에서 쉽게 구하실 수 있고 생 블루베리보다 가격도 저렴합니다. 냉동실에 넣어두면 1년 내내 보관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 한 번에 큰 걸로 사서 냉동실에 넣어두시고 매일 아침 한 줌씩 꺼내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오디입니다. 오디는 안토시아닌 함량이 과일 중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블루베리보다 더 진한 보라색을 띠는 이유가 바로 안토시아닌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죠. 이 성분이 혈관 속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디도 냉동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생오지는 제철에만 구할 수 있지만 냉동 오지는 1년 내내 먹을 수 있거든요. 하루 30g이면 충분한데 이게 대략 종이컵 반컵 정도 됩니다. 입이 심심할 때마다 2-3알씩 드셔보세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해서 간식으로 정말 좋아요. 오지를 드시면 입안이 시퍼대는데 이게 바로 안토시아닌이 풍부하다는 증거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물로 헹구면 금방 없어지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오디에도 당분이 들어있거든요. 하루 20g 정도로 줄여서 드시면 됩니다. 오디 집행동실에 하나쯤 넣어 드실 생각 드시나요? 정말 간편하게 혈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완숙 토마토이 올리브유를 곁들이는 겁니다. 토마토이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 혈관을 보호하는 데 이 성분은 익힐수록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생토마토보다 익힌 토마토가 라이코펜 흡수율이 3배에서 4배 정도 높아요. 그리고 라이코펜은 지용성이라서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토마토를 볶거나 토마토 스튜를 만들어 드시면 최고예요. 토마토 달걀 볶음도 정말 좋은 조합이죠. 하루에 큰 토마토 1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매일 저녁 식사에 토마토 요리 한 접시를 추가해보세요. 토마토 스튜, 토마토 달걀 볶음, 토마토 소스 파스타, 토마토 찌개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오늘 저녁 메뉴에 토마토 요리 추가 어떠세요? 네 번째는 하루 30분 걷기입니다. 운동이 건강에 좋다는 건 다들 아시지만 정확히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루 30분만 걸어도 뇌열유량이 최대 2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걷기는 전신 운동이면서도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적어서 시니어분들께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뛰거나 등산처럼 강한 운동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안한 속도로 걸으시면 돼요.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러우시면 10분씩 3번 나눠서 걸으셔도 됩니다. 아침에 10분, 점심 후에 10분, 저녁에 10분 이렇게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걸을 때는 호흡을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숨이 턱까지 찰 정도로 무리하지 마세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딱 좋습니다. 너무 천천히 걸어도 효과가 적고 너무 빨리 걸으면 관절에 무리가 가니까 적당한 속도를 찾으세요. 걸을 때는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고 등을 곱게 펴고 시선은 전방 10m 정도 앞을 보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걷기 시간은 확보하셨나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오늘 안에 꼭 30분 걸어보세요. 5번째는 숙면입니다. 잠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재생합니다. 특히 뇌세포 복구는 잠자는 동안에만 진행되어 하루 7시간 이상 충분히 주무셔야 뇌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늦게 주무시면 뇌혈관에 큰 부담이 됩니다. 밤 11시 전에 주무시는 게 좋아요. 우리 몸의 회복 호르몬이 밤 11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되거든요. 이 시간에 깊은 잠을 주무셔야 뇌혈관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낮잠은 30분이 내로 짧게 주무세요. 낮잠을 너무 오래 자면 밤에 잠이 안 오고 수면 리듬이 깨지면서 뇌혈관 건강에 오히려 안 좋습니다. 피곤하시면 20분에서 30분 정도만 윤을 붙이시는 게 좋아요. 잠자리에 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하거든요. 대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드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시면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요즘 숙면 잘 되고 계신가요? 충분히 주무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6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스트레스는 활성산소 생성량을 2배 이상 증가시킵니다. 활성산소는 혈관을 공격해서 손상시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스트레스를 견디는 습관이 제일 문제예요. 속으로 사귀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쌓이거든요.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를 나누면서 풀어내는 게 좋습니다. 말로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들어요.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노래 부르기, 그림 그리기, 원예 활동, 악기 연주 등 무엇이든 좋아요. 집중해서 즐기다 보면 스트레스가 자연스럽게 해소됩니다. 웃음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크게 웃어보세요. 웃으면 엔도르핀이 분비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혈관도 이완됩니다.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거나 즐거운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세요. 오늘 하루 마음 편한 시간이 있으셨나요? 7번째는 긍정적인 자기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압도 안정되고 혈관도 편안해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거울을 보면서 나는 건강해지고 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거야. 이렇게 한 번씩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몸도 그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부정적인 뉴스나 대화는 가능하면 피하세요. 불안하고 우울한 내용에 계속 노출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혈관이 수축됩니다. 대신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음악, 아름다운 풍경을 자주 접하세요. 감사 일기를 써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작은 것도 좋아요. 날씨가 좋았다. 맛있는 식사를 했다. 가족이 건강하다. 이런 것들이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면 혈관도 건강해집니다. 오늘 자신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해보셨나요? 8번째는 인스턴트 식품과 가공식품을 줄이는 겁니다. 트랜스 지방, 과도한 나트륨, 각종 첨가물이 들어간 식품들은 혈관 손상의 주범입니다. 이런 음식을 자주 드시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효과가 반감됩니다. 냉동식품, 라면, 과자,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 즉석식품 등은 가능하면 피하세요. 꼭 드셔야 한다면 성분표를 꼭 확인하시고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건 절대 피하세요. 나트륨 함량도 체크하셔서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자연식으로 드시는 걸 목표로 삼아보세요. 아침은 간단하게 드신다 해도 저녁만큼은 집에서 만든 음식으로 드시는 거예요. 밥, 국, 나물, 반찬,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이렇게 간단하게만 차려도 충분합니다. 외식할 때도 메뉴 선택이 중요합니다. 튀김, 볶음밥, 자장면 같은 기름진 음식보다는 찜, 구이, 국물 요리를 선택하세요.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는 적당히 드시고 짠 음식은 피하세요. 오늘 하루 가공식품 얼마나 드셨나요? 내일부터 조금씩 줄여보세요. 이렇게 8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씩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첫 주에는 블루베리 먹기만, 둘째 주에는 걷기 추가.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는 것보다 조금씩이라도 평생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습관으로 만들어야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 3주만 참고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에 배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드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내 경색을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는 거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뇌경색은 몇 년, 길게는 몇십 년 동안 조용히 쌓여온 결과입니다. 혈관이 조금씩 막히고 혈류가 조금씩 줄어들고 뇌세포가 조금씩 손상되다가 결국 한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증상이 없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목이 뻣뻣하고 손발이 저리며 기억력이 흐려지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두통이 반복되는 이런 작은 신호들은 사실 혈관이 보내는 경고입니다. 방치하면 단 한순간에 삶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반신불수가 되거나 말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평생 후유증과 싸워야 하고 가족들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설령 큰 발작 없이 지나간다 해도 미세 뇌경색이 반복되면서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즘 치매 환자가 급증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입니다. 제대로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고 되돌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70대에도 혈관 나이를 50대로 되돌린 분들을 저는 수없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냥 작은 습관을 바꾸셨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 냉동 블루베리 한 줌, 오디 30g, 완숙 토마토와 올리브유입니다. 이 세 가지 과일만 챙겨 드셔도 혈관은 달라집니다. 여기에 하루 30분 걷기, 충분한 숙면, 스트레스 관리, 긍정적인 마음가짐, 가공식품 줄이기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 작은 습관이 쌓여서 혈관을 지킵니다. 오늘 블루베리 한 줌을 먹느냐 안 먹느냐, 오늘 30분을 걷느냐 안 걷느냐, 이런 작은 선택들이 5년 후, 10년 후 여러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오늘 당장 실천하실 단 하나를 제안드립니다. 내일 아침,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좋습니다. 블루베리를 사서 냉동실에 넣어 두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식사 후 한 줌 드셔보세요. 이 작고 소중한 과일 하나가 혈관의 첫 번째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먹으면서 생각하세요. 지금 내 혈관이 깨끗해지고 있구나. 네, 내가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쌓이면 어느새 혈관이 젊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28년간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의학적으로 기적이라 표현할 수는 없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기적 같은 변화들이었습니다. 80대 혈관 나이가 60대로 되돌아간 분, 10년째 먹던 혈압약을 끊으신 분, 치매 초기 증상이 완전히 사라진 분,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60대든 70대든 80대든 지금부터 혈관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혈관은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뼈나 연골처럼 한번 손상되면 끝이 아닙니다. 혈관은 재생됩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하고 충분히 쉬면 혈관이 스스로 회복합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루 이틀 만에 변하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보통 석 달 정도는 꾸준히 해야 확실한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일주일 해보고 효과 없다고 그만두지 마시고 최소 석 달은 해보세요. 석 달 후 검사해보세요. 혈관 나이가 줄고 뇌혈류가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느낄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건강해지고 있구나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가족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쓰러지면 가족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시죠?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부담이 모두 큽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건강하면 가족들도 안심하고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싶은 일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한 노년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건강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성껏 말씀드렸습니다.